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이면 건물로 먼저 해볼게요. 건물로 먼저 하면 2012년도 7월 16일, 2012년도 5월달 대항력 있죠. 2012년도 6월달 대항력 있죠. 2012년도 8월달 여기서부터 대항력이 없죠. 두 분은 대항력이 있죠. 두 분은. 그리고 전입신고날짜에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날짜에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신고 다 했습니다. 배당 종결 이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말소기준 등기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 우선 변제권 발생 시점이 얘보다 빠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우선 변제권 발생 시점이 빠르죠. 그럼 두 분 다 배당 받겠죠. 그러면 요 경우 둘 다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을 다 받아가면 전액 배당자잖아요. 그럼 낙찰자 인상은 없겠지요. 없는데 요는 뭐가 중요하냐면 토지 건물의 설정 날짜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할 때도 토지 건물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10억이잖아요. 10억. 10억에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에 대한 배분 내역, 건물에 대한 배분 내역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예를 들어 뭐 6대 4, 뭐 아니면 7대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물분에 대한 걸로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겠죠. 예, 요게 그 집합 건물하고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서 요런 것들 이렇게 다가주택 같은 경우 토지 건물에 각각의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다를 때는 감정평가서 상에 토지 건물의 배분 내역도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비율이 몇 대 몇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요 밑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요것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쭉 읽어보시면 예,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신축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이 있는 경우로 입찰자가 낙찰받은 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배당 여부에 따라 추가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또한 배당은 감정평가서 상에 토지 건물의 배분 비율대로 낙찰 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배당합니다. 이게 토지 건물의 최선수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에만 이게 해당 사항인 거고 같으면 그냥 집합 건물 권리분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건 이제 부천지방법원 건데요. 부천지방법원 거. 매각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05년도 7월 8일 근저당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2013년도 2월 6일 날이고요. 여기 임차인이 한 분 계시는데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하는 거고 권리신고는 임차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2004년도 3월 9일,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신청했지요. 배당 요구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가졌죠. 가졌는데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봤더니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으로서 이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 예, 로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인 배당 요구 종기일이 2월 6일까지인데 이전인 2013년도 2월 4일자로 배당 요구 신청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당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조금 전에 계산했을 때 대항력도 있었고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선 변제권을 예, 철회한 거죠. 예. 그러면 이분은 뭐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항력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를 5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건 아예 입찰을 참여하지 않든지 아니면 시세에서 정말로 낙찰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또 공제하고 입찰을 참여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실제로 그 배당 철회를 했다는 부분이 없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원 그 내역서를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그걸 입찰자가 체크를 못했으면, 입찰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걸 체크를 못했으면 입찰자 책임이고, 그 이후에 그런 게 나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그리고 또 당사자 내역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감정평가서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송달 내역도 확인하셔야 되고 문건 처리 내역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나와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서류는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협의서 제출용 문건 처리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써 있잖아요. 지금. 안 써 있는 경우라면 안 써 있는 경우는 문건 처리 내역에 요 처리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예, 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요구 신청해서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행사합니다. 이제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이사를 나가려고 봤더니 10년 전에 자기가 살던 금액하고 지금 나가서 방 3칸짜리 얻으려고 했더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 그냥 눌러 앉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 신청을 철회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은 지지옥션에 들어가 보셔서 사건 요 클릭해 보시면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셨다가 대금을 미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경매 사건으로 진행이 됐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대한 부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권리가액에 대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이런 것들 다 써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세요. 보시고, 여기 보시면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철회했다면 해서 제가 대항력에 대한 부분, 우선면제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래서 요 전입신고 날짜하고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이 들어왔던 시점, 계약을 처음에 했던 시점이 경매 진행했던 시점보다도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겠지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 겁니다. 원래 애시당초 처음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걸 요거를 그냥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원다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냥 실무에서 쓸 때 원다세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세대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이게 뭐냐? 일정한 시점에서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경매 물건을, 그렇죠. 일종의 쪼개기입니다. 경매 물건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합 건물, 다세대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인들은 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인지하겠죠. 하는데 입찰하는 경우가 많으나 건축물 대장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하든 경매로 입찰을 하든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정확히 뭔지 확인하고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대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게 들어가실 때는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을 안 하시지요. 매매를 할 때나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고. 입찰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재개발 지역인 경우에는 향후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그러니까 입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세대로 지어서 나중에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1대1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게. 그런데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겁니다. 전환. 바꾼 거예요. 왜? 그렇죠. 분양권, 소위 말하는 입주권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쪼개기 한 거예요. 쪼개기.
입찰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 내에 포함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원다세대 주택은 종전 자산,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의 권리가액이 적어도 조합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권리가액이 작아도.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이걸 전환다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5조 분양 대상 기준의 경과 조치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제한을 받느냐? 이 조례의 시행일 2003년도 12월 30일 날이 기준입니다. 12월 30일 날이 기준이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즉 25평 이하 얘기하는 겁니다. 하거나 정비구역 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해서 요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어요. 하나의 전환 다세대 주택을 공유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 전용 총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 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상향 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에 많은 순서대로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례 나와 있어요. 막무가내로 뭐 나는 해줘요, 안 그러면 나 동의 안 해요, 뭐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아까 2003년도 12월 30일이었죠. 예.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전환한 경우에는 수인이 쪼갠 건물의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수인이 하나의 분양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6개로 쪼갰든 10개로 쪼갰든 분양권은 하나라고요. 조례 시행일 이후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택 재개발 사업지의 주택을 매입했으나 관리 처분 시 분양 자격에 제한이 따르게 돼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원다세대와 전환다세대, 그게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상의 표제부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에 전환으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변동사항이 있어요. 변동사항에 2003년도 7월 3일 일반 건물에서 집합 건물로 전환했다는 내용, 그래서 신규 작성했다는 내용이 지분 전환 다세대, 지분 쪼개기 한 내용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매매이든 경매이든 전환 다세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지자체 조례 시행을 확인하여, 그럼 서울은 2003년도 12월 30일 날이 기준이고 대전 다르고 인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례를 다 뒤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다가구 주택으로 보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는데 제가 등기를 딱 떼면 여기 현장을 가서 보면 실제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쪼개놓은 걸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출입구가 좀 다르네. 보통의 우리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 출입구가 나눠지잖아요. 얘는 그냥 계단을 뺑뺑 돌든지 아니면 출입구가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체크하시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확인하시고 또 뭐 건축물 대장 확인하시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4월 30일 날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2005년도입니다. 대항력 없지요. 2013년도 당연히 대항력이 없죠. 권리분석상의 하자는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용산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때 제일 많이 선호하는 평형이 33평형이잖아요. 그죠? 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붙잖아요. 예, 여기에 분양 신청을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환 다세대로 보이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내가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갰는지 그 이후에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갰는지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다가 다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한번 쭉 검토해서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2013 타경 23,941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딱 보면 요 밑에 뭐라고 써있죠? 전환으로 인하여 이렇게 써있죠. 예,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다세대란 얘기입니다. 전환다세대란 얘기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딱 보면 여기도 뭐라고 돼 있죠? 예, 일반에서 집합으로 전환되어 신규 작성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 서류만 보시면 얘가 원 다세대인지 아니면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해서 나중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쪼개놓은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평면,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위에 여기 이제 1층입니다. 1층인데 여기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개업소예요. 중개업소. 이종 근린생활시설. 일단은 말소기준 등기 보시면 여기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을 했으면 전세권이 말소기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차지하고 일단은 감정가 1억 5,400인데 이게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거의 5천만 원 이하까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요. 딱 하나죠.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이거 상가라는 얘기거든요. 상가. 그럼 상가는 취득세가 4.6%. 게다가 불법으로 지금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만약에 신고를 했어.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자체에서는 원상 회복하라고 하겠죠. 그게 첫 번째. 근데 원상 회복을 안 하면요.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겠죠.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물건이 시장에서 일반 매매에서 잘 팔릴까요? 상가로 팔려고 하면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상가로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이게 도로변이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뒤쪽이에요. 뒤쪽.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거기는 중개업소는 이면도로에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 이거는 전혀 처음에 건축 인허가 받았던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항력 있고 없고 이건 나중이고 일단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불법이니까 위법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법 건축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써놨습니다.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냥 이제 돈이 없는 서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신혼집을 얻든 뭘 하든 처음에는 다세대나 아니면 뭐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데서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다세대부터 예를 들어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대체 상품 중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점점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죠. 단독 다가구 다 철거하고 다세대 짓잖아요. 왜? 그게 수익성 사업으로 훨씬 더 좋으니까. 서울시 기준 도시 지역 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서울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를 딱 줍니다. 즉 대지가 100평이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라고요? 20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200%니까. 예.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 방향에 따라 건축 면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향이 좋을까요? 북향이 좋을까요? 아파트는 당연히 남향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독 다가주택에서 살아요. 저야 뭐 남향 집이 너무 좋은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때 그때는요. 남향 집은 일조권 침해를 받게 돼요. 일조권이 걸리면 건물을 꺾어서 줘야 돼. 꺾어서. 그러면 건물을 꺾어서 짓게 되면 그만큼 요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북향은요. 건물을 다 올릴 수 있어요. 왜? 일조권 침해를 받지 않으니까. 일조권 침해를 안 하니까. 그러면 남향 땅이 비쌀까요? 북향 땅이 비쌀까요? 아파트는 당연히 남향이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혹은 준주거지역이나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남향보다는 북향 땅이 훨씬 더 비쌉니다. 왜?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북향집 어둡지 않아요? 예, 요즘에 다세대 주택 분양하는데 불 꺼놓고 분양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불 켜놓고 분양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남향 대지인 경우 일조권 침해에 따라 실제 용적률보다 건물 전체 면적, 연면적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분양할 때 그만큼 분양 면적이 작아지고 건축자나 분양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세대 주택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한 계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적용을 받아 각 세대마다 한 개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당, 즉 200제곱미터당 약 60평입니다. 한 대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두 층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부지를 덜 확보해도 되겠죠. 그렇죠? 덜 확보해도 되고 용적률 계산에서는 제외가 돼서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층수를 높인다는 얘기는 분양 면적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상가를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분양한 건축주는 부당한 이득을 얻지만 이걸 모르고 매입하신 그냥 일반 시민은요. 본인이 고스란히 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원상 회복, 이행 강제급. 그리고 저런 건물은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상가니까. 그럼 이게 일반 매매가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여기 호수가 호명칭 102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97길 72번지. 여기 소유자에 대한 내용, 소유권, 주소에 대한 거고 지분은 그냥 온전히 한 사람 거. 한 사람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날짜는 2011년도 4월 5일 소유권 이전한 변동 날짜입니다. 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 조고 1층이고 용도, 요 용도가 제일 중요하죠. 용도. 이전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가로 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싱크대에 놓고 샤워기 부스 놓고 뭘로 쓰고 있다고요? 주택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럼 건축물 대장만 떼봐도 해당 부동산의 용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가거나 매매를 할 때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요 대지권은 대지 사용권을 얘기합니다. 대지 사용권. 미등기인 경우 입찰해도 될까? 예,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근데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미등기여도 대지권에 대한 평가 금액이 감정평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가져오고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매각 물권 명세서 비고란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 미납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요. 그 분양대금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경매사건을 입찰하다 보면 종종 대지권 없음, 대지 사용권입니다. 또는 대지권 미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대지권 없으면 말 그대로 대지 사용권이 없다는 겁니다. 즉 건물만 입찰입니다. 건물만 입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입찰 참여 안 하죠. 왜? 나중에 소유자가 지료를 제가 이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소유자 입장에선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제가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입찰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시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와는 달리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 사용권은 있으나 아직 등기가 안 된 겁니다. 아직 등기만 안 된 겁니다. 등기만. 대지권 미등기 사유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에 합필, 쪼개놓은 걸 합치는 거, 분필, 합쳐놓은 걸 다시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 하는 겁니다. 환지 절차 등의 지연, 건설사의 내부 사정, 집합건물 각 세대의 지분 비율에 대한 분쟁 등에 따라 대지권이 미등기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만 미등기되어 있는 대지권을 낙찰자 명의로 이전할 때 경매 당시에 소유자 명의로 즉 수분양자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 매각물권 명세서 비고란을 잠깐 보면